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하셨죠? 그 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이란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12월 3일 계엄 당일날 보십시오. 9시 40분에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에게 국무회의 한다고 부른 거예요. 네. 9시 40분 맞죠? 네. 네. 그리고 최상목은 정말 빨리 왔어요. 15분 만에 국무회의장에 도착합니다. 저것도 진짜 희한해요. 거의 주변에서 대기 상태가 아니면 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네. 가장 더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온 걸로 의심이 될 정도예요. 그렇죠. 네. 이미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걸 알고 용산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10시 40분에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그랬죠. 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자리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이거 참 아까 뭐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한 게 팩트니까 그 중간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쪽지 내용도 모르면서 대통령 앞에서 F4 회의를 소집해버립니다. 소집 지시를 이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저 시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50분은 아니고요. 한 40분 바로 직후에. 네, 45분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F4 회의 소집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뛰쳐나가서 소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FPA 소집할 때 시간을 아예 11시 40분으로 못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계신데 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저는 빨리 그냥 나와서 그 자리에 빨리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챙기면서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11시 19분에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되고 계엄 중이에요. 계엄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시 40분에 F4 회의 결과가 보도자료로 배포돼 버립니다. 이 기재부의 경우도 적어도 그 계엄 당일날 오후쯤에는 전부 다 계엄이 발표할 거니까 다 비상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갔던 것이 아닐까. 이 자료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셔서 그 HWP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 그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보기 눌러서 문서 정보를 열어보시면 작성 날짜가 나옵니다. 작성 날짜가 12월 3일이 아니라 11월 13일 오전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은이가 봉석87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봉석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 직원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봉석이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자금시장과의 최봉석 사무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자금시장과에. 네. 네, 이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재부 전체에서 이름이 봉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작성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융시장 총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거시경제 담당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문서 말고 최근에 열린 그 F4 회의 문서도 찾아봤습니다. 그 문서는 12월 30일 회의예요. 그런데 작성 날짜가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 보도 자료를 하루 12월 전에 쓰는 29일에 거죠. 작성했다는 거죠. 네. 이게 전부 다 똑같이 F4 회의 관련된 보도 자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작성된 보도자료는 지금 그날 계엄이 갑자기 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했다면은 보도자료 작성 시점은 12월 3일 밤 10시 40분 이후여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왜 11월 13일 날 오전 11시로 작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13일에 작성했던 최초의 무슨 보도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보도자료를 계속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복사해서 사용했다면은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11월 14일 날 기재부에서 이 최봉석 사무관이 13일 날 문서를 작성해서 14일 날 이 F4 회의가 한번 열리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과거 자료를 가지고 복사해서 붙였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날짜에 그 F4 회의 문서는 작성일이 하루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사본 만들기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대변인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대변인이 네. 뉴탐사 강진구 기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40분 배포된 긴급 F4 회의 개최 보도자료 문서 파일 정보 검색 결과 문서 작성 시점이 11월 13일입니다. 계엄 선포 20일 전 계엄 대비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해명 부탁합니다. 오늘 9시 방송 예정입니다 하고 했더니 제 전화를 안 받던 분이 그냥 재빨리 네.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당시 급히 작성했던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통화 이제 해명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박대웅 기자가 설명했던 대로 이것은 이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것은 이제 12월 3일 밤이 맞다. 네. 다만 이제 그 보도자료를 작성을 할 때 그 이미 11월 13일 날 F4 회의 보도자료 작성했던 그걸 다시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서 그걸 이제 덮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문서 작성일이 그 11월 13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보도자료는 당일날 작성한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자료를 이제 배포했던 시간은 보도자료에는 11시 40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자들한테는 12시 40분에 배포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차이가 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11시 40분에 이제 그 F4 회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F4 회의가 한 1시간 정도 회의가 끝났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내용을 자기가 전달 받아서 그래서 이제 12시 40분에 배포한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명도 여전히 석연치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13일 자로 작성됐던 문서를 불러와서 덮었으면 11월 13일의 파일 작성 날짜로 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똑같은 F4 보도 자료인데 그 다음 12월 30일 날 그 다음 F4 보도 자료는 문서 작성일이 12월 29일로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통은 하루 전에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분의 이제 해명대로라고 얘기한다면 12시 40분에 좀 배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언론에다가.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보도자료를 물론 이제 한 장짜리 그 페이퍼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문안을 만들고 뭐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2시 F4 회의가 12시 1시간 정도 11시 40분에 시작이 돼서 12시 40분에 끝났는데 배포도 12시 40분에 거의 됐다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미리 F4 회의가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가 F4 회의가 끝나자마자 배포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이 이 차관보가 불러주는 이제 문건을 메모를 해서 그 세종 그 기재부청사에 있는 세종시 기재부청사로 이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문자로 보냈냐 메일로 보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아니면 메일로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거 워낙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주 오래된 날도 아니고 그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자기가 그 메모를 해가지고 그리고 문자로 보냈으면 그냥 휴대폰 확인하면 되지 않나요? 계엄 발표하고 난 뒤에
개헌 발표하고 난 뒤에 쪽지를 전달해주고 한 게 10시 40분이고 네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자기가 이제 그 F4 회의 소집 지시를 받은 게 10시 44분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거의 1시간도 안 돼가지고 F4 회의가 열린 거. 아, 이것도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아닙니까? 사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보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상목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F4 회의 소집을 보니까 이 담당 과장님은 자기 위에 있는 국장으로부터 그 전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F4 소집 지시를. 그리고 그 소집 지시를 받고 그걸 또 바로 그 뭐 한국은행 총재나 금감 원장한테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그쪽에 또 실무자가 있잖아요. 네. 그쪽 실무자들한테 전화하고 그쪽 실무자가 또 모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F4 회의가 소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절차가 1시간 안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은행 연합회관에 다 모였다는 거죠. 1시간 만에. 네. 경찰청의 경우에 그 긴급 간부회의가 몇 시에 소집이 됐냐면 12시에 소집됐어요. 그날 자정. 경찰청보다 더 빨라요? 경찰청장은 7시 20분에 안가에 가서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는데도 긴급 간부회의 소집을 12시에 했단 말이에요. 자정에. 그런데 최상목은 최상목은 11시 40분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10시 40분에 그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사표를 쓸 결심으로 거기서 이제 뛰쳐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딱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건 최상목뿐만 아니고 그 F4회의에 참석했던 분들도 사전에 다 이 계엄이 선포될 거를 미리 알고 집에서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게 저는 달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사전에 다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F4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들한테 배포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다 떠나서 이 당시에 F4 회의를 소집한 최상목은 계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엄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거사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F4 회의를 소집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 F4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쪽지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사실. 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하셨죠? 그 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쪽지 내용도 이제 최근에 좀 보도로 좀 알려지고 있죠. 뭐 유동성을 확보하라 이런 내용.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라 뭐 이런 내용. 국회에서 그 최상목이 쪽지 내용이 뭐냐라고 그 물어봤을 때는 재정 안정성 확보 이런 얘기 뭐 유동성 확보 이렇게 이게 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저거예요. 국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끝내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건 숨긴 거예요, 사실. 오늘 방송 답변에 그 부분도 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최상목이 국회에 와가지고 쪽지 내용이 뭐냐라고 고민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 비상입법기구 얘기를 쏙 빼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으라고 하는 얘기 쏙 빼고, 그냥 뭐 재정 안정성 또 뭐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상목은 그 계엄 담화 이후에 10시 40분부터 윤석열을 만나서 F4 회의를 소집하기까지의 과정들, 그 행적들이 대단히 수상쩍고 숨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을 체포 지시를 하게 되면 윤석열과 최상목은 신사협정이 끝나는 거죠. 그들의 침묵의 카르텔은 끝나는 겁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는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